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1차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 출제 빈도가 너무 낮은 내용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오직 출제되는 지문과 선택지만 그대로 살렸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가 있다면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5장 직업상담 접근 방법 파트 2입니다. 파트 2는 내담자 중심 상담의 개요, 상담 기법, 그리고 내담자 중심 상담의 가정, 목적, 역할, 그리고 상담자의 태도, 마지막으로 내담자 중심 상담가가 생각하는 문제점의 원인까지 모두 내담자 중심 상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내담자 중심 상담의 개요입니다. 내담자 중심 상담은 로저스의 상담 경험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담자 중심 상담은 굉장히 경험적이에요. 다른 종류의 상담법은 굉장히 사회 과학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심리 실험 같은 거, 무슨 파블로스의 개 같은 이런 심리 실험 같은 것들을 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귀납적 접근 방법을 하는데 거기에 반발해서 출발한 게 바로 내담자 중심 상담입니다. 그러니까 실험에 기초했다 이거 오답이고요. 귀납적 접근 방법 오답이고요. 실험적 방법을 상담 과정에 적용한다 이거 다 모두 오답입니다. 실험적이고 논리 귀납적인 것들이 다른 상담법이라면 내담자 중심 상담은 굉장히 주관적 경험을 중시하고요. 다른 상담법이 도움을 주고 훈습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면 얘는 스스로 해결하고 비지시적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담자 중심 상담은 세 가지 자아 간의 불일치 때문에 불안을 경험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자아란 현실적인 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본 나, 현실적 자아, 이상적 자아, 타인이 본 자아가 다르기 때문에 불일치하기 때문에 불안을 경험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지시적 상담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청, 감정의 반영, 명료화, 공감적 이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담자들이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인간은 자신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찾고 건설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오답에는 내담자들로 하여금 사회적 관심을 갖도록 돕고 열등감이 감소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이거 사회적 관심, 열등감 극복, 이거 다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오답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 바로 로저스고요. 로저스의 주요 개념은 다음 페이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로저스의 주요 개념이요. 먼저 오답부터 살펴볼게요. 자기는, 셀프는 성격의 조화와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원형이다. 이거 로저스와 관계없습니다. 칼 융의 분석 심리학 이론에 해당합니다. 성격의 조화와 통합, 칼 융의 분석 심리학 이론입니다. 로저스의 주요 개념 세 가지, 첫 번째는 가치의 조건화, 두 번째는 실현화 경향성, 세 번째는 현상학적인 장입니다. 가치의 조건화는요, 로저스의 성격 형성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는 보통 경험을 통해서 살아가고 그 경험을 통해서 가치를 형성하죠. 우리 각자는 경험을 통해서 가치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가치의 조건화는 마치 조건반사처럼 어떠한 조건이 반복되면 가치가 형성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요 타자로부터 긍정적 존중을 받기 위해, 예를 들어서 어린이라면 엄마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 이런 거예요. 주요 타자로부터 긍정적 존중을 받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가치와 기준을 내면화한다. 그들이 원하는 가치와 기준을 받아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부모가 가치 조건을 강요해서 긍정적 존중의 욕구가 좌절이 되면, 아까 위에 거와 반대죠. 긍정적 욕구가 좌절이 되면 부정적 자아 개념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결국 심리적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본다. 이거 역시 가치의 조건화의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실현화 경향성이요. 자기 실현의 경향성이고요. 즉 성장, 적응 이런 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실현화 경향성이요. 그리고 자기를 보존하고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성장하고 적응하는 거자 하는 그런 선천적 경향을 말합니다. 세 번째, 로저스의 현상학적인 장입니다. 여기서 장은 필드예요. 여기 지구가 있고 지구의 중력이 미치는 범위가 바로 중력장이듯이 여기 사람이 있고요. 사람 근처에 영향을 미치는 필드가 있다. 장이 있다. 이게 바로 현상학적인 장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존재하는 곳, 그리고 바로 존재하는 시간,
지금 여기죠. 거기에서의 주관적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현상학적인 장은 경험적 세계 또는 주관적 경험으로부터 특정 순간, 바로 지금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죠. 특정 순간에 개인이 지각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중복된 문제나 제도 등이 변해서 출제될 수 없는 형태의 문제, 그리고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출제한 지역적 문제를 제거하고 2,800여 개의 문제를 모았습니다. 이 한 권만으로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핵심 이론 파트, 그리고 단원별 완벽한 기출문제집 파트로 구성했습니다. 교보문고 예스24 등 상용 전자책 형태, 인쇄 가능한 PDF 파일 형태, 종이책 형태, 그리고 스마트폰 앱 형태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상담 기법입니다. 비지시적 상담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장 가능한 능력 등의 진로 탐색과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진로 탐색과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이에요. 그런데 이건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담자의 역량 수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역량 수준이 안 되면 내담자 중심 상담할 수 없어요. 내담자의 역량 수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일에 대한 정보 부족과 왜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상담자가의 허용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건의도 과시해서는 안 되고요. 상담자는 인내심을 가지고 우호적으로, 그러나 비판적인 태도로 내담자의 말에 경청해야 됩니다. 상담자는 논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요. 논쟁을 하지 말라고 그랬지 질문도 하지 말고 이야기도 하지 말고는 아니에요. 질문과 이야기는 모든 상담의 기본입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대표적 상담 기법, 경청, 감정 반영, 명료와 공감적 이해가 있고요. 사용할 수 없는 거, 내담자를 탐색하겠다든가 조언, 설득, 가르치기, 역할 연기 같은 거는 사용할 수 없는 기법입니다. 내담자 중심 상담의 직업정보 활용 원칙입니다. 당연히 영향을 주거나 조작을 위해 사용하면 안 되고요. 내담자 스스로 얻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담자의 입장에서 필요할 때만 제공돼야 돼요. 마구 퍼주면 안 되고요. 내담자의 감정과 태도는 자유롭게 표현되는 허용적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심리검사 필요하지 않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봐서 다양한 심리검사를 하겠다. 이거 몽땅 다 오답입니다. 평가적 언어 사용하지 않고요. 지시적 언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검사를 한다면 그 해석에는 당연히 내담자가 참여해야 됩니다. 스나이퍼의 반응 범주는 굉장히 지시적 상담 범주, 먼 범주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기억할 거 딱 하나입니다. 지시적 상담 범주의 의미만 기억하면 돼요. 지시적 상담 범주란 상담자가 내담자의 생각을 변화시키려고 하거나 아니면 가치를 주입하려고 하는 걸 지시적 상담 범주라고 불러요. 상담에 여러 가지 카테고리, 여러 가지 범주가 있는데 그 중에 지시적 상담 범주는 내담자의 생각을 변화시키려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이게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스나이퍼가 명명한 겁니다. 그 외에 선택지로 내담자 중심 상담에 관한 많은 내용들이 사용됐는데요. 실제로 이 내용들을 다 기억하거나 외우려고 노력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한 번씩 쭉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될 부분입니다. 내담자 중심 상담의 가정, 목표, 그리고 역할입니다. 가정은 한마디로 스스로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선천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성장하려고 하고 적응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선천적인 잠재력,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인간의 개별성과 독자성을 존중하고요. 자기실현 경향성, 즉 스스로 성장하려고 하고 적응하려고 하는 자기실현 경향성이 있고요. 실현화 경향성이 있습니다. 치료적 관계 그 자체가 성장의 경험이고요. 인간은 성장하고 건강하고 적응하려는 충동을 가지고 있고, 이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동물 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것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유기체가 다 그렇다는 얘기고요. 유기체의 성장과 향상 그리고 발달을 촉진하고 지지합니다. 성숙의 단계에 포함된 모든 성장의 모든 국면에 영향을 주고요. 모든 유기체를 향상시키는 활동으로부터 도출된 기쁨과 만족을 강조합니다. 상담의 목표는요, 그냥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촉진해주고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의 내적 기준에 대한 신뢰도를 증가시켜서 한마디로 자신감을 주는 거죠.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경험에 보다 개방적이 되도록 도와주고요. 지속적인 성장 경향성을 촉진시켜줍니다. 도와주고 촉진해요. 상담자의 역할, 조력 관계를 통해서 성장을 촉진합니다. 도와주지만 진단하거나 분류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답, 문제를 진단하여 분류한다. 이거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진로 탐색과 계획을 도와주는 거고요. 내담자가 자신의 깊은 감정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고요. 스스로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도와줍니다. 내담자 중심 상담자 태도요. 공감, 수용, 일치. 요 세 단어는 일단 외워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공감이요. 공감은 마음까지, 감정까지 공유하고 느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담자의 감정과 생각에 소극적이면 안 되죠. 적극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답이고요. 두 번째, 이거는 오답에 주목해야 될 단어입니다. 공감을 하라고 했는데 얘는 공감이 아니고 동감이에요. 내담자의 입장에 대해서 공감이 아니고 동감입니다. 글자도 비슷해서 그냥 깜빡 넘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답에 주목해야 되고요. 공감을 했다고 해서 동감, 즉 의견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동감과 이해, 이거 틀린 오답입니다. 수용, 무조건적 수용은 이거 다 아시는 이야기일 거고요. 일치성을 다른 표현으로는 진실성이라고 하고 또 어떤 데서는 진솔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거 굉장히 다른 단어 같지만 정확한 게 어떤 뜻이냐면 상담자가 가짜 얼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얼굴로 일치시켜서 상담에 임하라는 뜻입니다. 즉 진솔하게 상담에 임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내담자도 개방적으로 자기 탐색을 촉진하게 되고 그래야 내담자도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감정을 자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공감, 동감이 아니고 공감이요. 두 번째 수용, 세 번째 일치성 혹은 진실성, 진솔성입니다. 왜곡, 불안, 부적응이 발생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정보 부족이고요. 두 번째는 불일치입니다. 불일치는 뭐냐면 현실적인 나와 이상적인 나가 서로 맞지 않는 것, 즉 불일치하는 것, 일치성이 부족한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 뭐 5가지입니다. 정보 부족, 불일치, 왜곡, 불안, 부적응 이렇게 5가지고요. 실제 문제는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일의 세계에 대한 정보 부족, 일치성 부족으로 부적응이 생긴다. 일에 대한 정보 부족 또는 왜곡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정보 부족에 관심을 둔다. 정보를 거부하거나 왜곡하는 문제를 찾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실제 지문이 출제가 되고요. 일치성 부족에 대한 내용을 내담자가 스스로 이해하면 결국 불안이 줄어들고 자기 책임을 수용하게 되죠. 즉 현실적으로 된다는 뜻이에요. 즉 이상적 자아 개념을 갖는다. 이거 틀린 얘기고요. 결국 불일치의 경험은 감소하게 됩니다. 불일치 경험이 증가가 아니고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타인을 더 잘 수용하게 되고요. 자아 지각의 정도가 높아지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 더 능률적으로 변합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